있을 텐데 어린아이부터 사춘기가 지난 청소년까지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청소년도 있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성장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책자 하나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 키 크기 프로젝트라는 책자 우리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흔히 나눠드려서 집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음식이라든가 또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책을 읽어보고 알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모아놓은 책자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해드린 강의를 좀 잘 열심히 적어서 혹시 집에 가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게 작은 그 메모지하고 볼펜을 나눠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쓸 수 있게끔 어린아이가 가면은 키 잴 수 있는 자도 마련했으니까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자가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그동안에 많이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칼럼을 쓰고 또 방송했던 내용 그리고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키에 대한 상식을 쓰는 책자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 부스에 가면은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한 5,000원 정도로 해서 구입해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면 가서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두 책자를 읽어보면은 여러분들도 키에 대해서는 저만큼 정도의 많은 접근 지식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근처에 보면은 얘들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도 자들이 어떤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를 정도로 큰 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키 크기, 웰빙, 건강 이렇게 열풍도 불고 있는데 거기에서 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키가 많이 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2005년도에 문교부에서 발표한 청소년들의 키를 보면은 남자가 174cm 고등학생 3학년이 넘어가고 있고 여자들은 161cm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키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크고 있고 내 아이 키 크기 프로젝트 책자 34페이지 보면은 연령별로 해서 키에 대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키 크기에 대해서 평균 신장과 그 다음에 경계 신장, 저신장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내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키가 커서 앞으로 지금 현재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초등학생이 한 10년 후면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75cm 이상, 162cm, 163cm 정도의 키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남들이 커가는데 유독 우리 아이만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 아이만 이렇게 작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동양에서는 가장 큰 키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한 2cm 정도 더 크고 또한 중국보다는 3, 4cm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유전적 인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키가 커가는데 유독 내 사랑스러운 아이만 키가 안 크고 어떻게 하면 키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키 키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장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그 에너지가 헛발들을 안 가게끔 잘 허비되지 않게끔 어떤 성장 방해 질환을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 키가 크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축을 할 때 첫째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허비한 데다가 쓰지 않고 잘 모아서 저축을 한다면 큰 부자가 되듯이 우리 성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애들이 왜 크기를 원하는가를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사실 애들이 요즘 보면은 엄마들도 키 크는 것에 대해서 키가 평균 이상이고 잘 크고 있는데도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저신장이라면은 3% 100명을 키순으로 똑같은 아이를 100명으로 세놨을 때 세 번째 이내
그 다음에 1년에 4cm 이하로 자랐을 때를 저신장을 하고, 또한 자기 또래보다 2살 어린 친구보다 키가 작을 때, 그때를 저신장을 하는데, 요즘은 그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적으면 키가 작다, 뭐 성장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들이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들한테 너는 왜 키가 크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은 첫째가 하는 소리가 나보다 더 큰 애가 있다는 건 싫다, 내가 가장 커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요. 또 하나, 나보다 큰 애가 나를 내려다보면은 괜히 깔고 오는 것 같고 내가 그냥 기가 죽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들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그 스타가 키가 크니까 나도 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얘들이 나는 앞으로 커서 모델이 될 거야, 나는 또 커서 축구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런 키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엄마들은 그래요. 엄마들은 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어릴수록 엄마는 아이들 키에 대해서 애가 닳습니다. 가끔 학교, 초등학교라든가 쭉 가서 자기 애가 학교를 갔는데 다른 친구보다 어깨선에 키가 있다 그러면은 딱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엄마들은 그렇습니다. 뒷골이 땡긴다고. 아, 저걸 어떻게 하나? 내 아들이 이렇게 저기 작아서 어떻게 기가 죽고 또 뭐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왕따나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을수록 또 친정이라든가 그쪽에서 시댁에서 너 때문에 키가 안 큰다고, 네가 키가 작아서 안 큰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엄마들보다는 아빠들은 키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요즘은 또 색다르게 아빠들도 상당히 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 보면은 아빠들이 얘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들도 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학교 교실을 간다 이거죠. 근데 어떤 애는 키가 크고 또 어떤 애는 키가 작고 또 어떤 애는 포맷이 거물거물하니 사춘기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애들은 막 여드름도 있고 어떤 애들은 아직도 그냥 엄마 아저씨 벗어지지 않은 뽀송뽀송하게 잔털이 남아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6학년이라면 똑같은 나이라면 똑같은 생일 나이를 갖고 있을 텐데 어떤 애는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고 어떤 작고 또 사춘기의 성징이 다 틀리다 이거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을 연령을 한 5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가 생일 나이라고 합니다. 생일 나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생일 몇 년도 태어나서 얼마나 했다. 예를 야가 6학년이니까 뭐 11년 11개월 됐다. 이런 생일 나이가 있고 두 번째는 키 나이가 있습니다. 현재 이 키가 몇 살 또래 평균하고 같은가. 그것이 바로 키 나이인데요. 그런 키 나이가 있고 세 번째로는 고려연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270개를 뼈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350개로 늘어납니다. 그것이 다시 어른이 되면서 207개로 줄어드는데 이 과정 중에 어느 정도에 있는가 그것이 뼈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뼈나이가 키성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연령이 있습니다. 얘들이 하는 짓이 어른 같다, 하는 것이 할아버지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아직도 어린애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연령이고요. 마지막으로 생리적 연령이 있는데요. 야가 뭐 수염이 났다, 생리를 한다, 유방이 생겼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하는 것들이 생리연령입니다. 근데 우리 성장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뼈나이, 즉 고려연령이 첫째고요. 두 번째 생일나이, 그 다음에 키나이 셋을 하고 우리가 그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를 가지고 만약 이 친구가 뼈나이는 높은데 키나이가 작다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키 클 시간이 적기 때문에 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일나이보다 뼈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이 친구는 키가 클 시간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에 대해서 조금 널널하게 생각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들이 얘들이 그러면 사춘기가 오고 앞으로 키 클 시간을 뼈나이를 보지 않고 알아보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조기 성장을 할 것인가 앞으로 키 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검사가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외모가 또래보다 조숙해 보일 때
우리 아들은 앞으로 키클 시간이 적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나 형제, 삼촌, 이모 중에 사춘기가 빨라서 처음에는 크다가 나중에 키가 안 큰 가족이 있는 가족력이 있을 때 그때도 어떤 얘에 대해서 관심 가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라든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 아이들. 이번에도 그 엊그저께 뉴스에서 미국인 키가 예전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인을 찾아보니까 ABC에서 방송했던 호킨스 대학하고 해서 연구 발표했던 자료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키가 작아진 이유가 키가 그 사람들은 흑인과 백인 동양인은 차지하고 두 부류만 같은 게도 빼고 키를 쟀는데 키가 많이 작아졌다 이거죠. 그 이유가 보니까 음식에 있더라.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성장 호르몬이 성 호르몬이 빨리 분비되면서 키 크는 시간이 많이 단축됐더라.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육류라든가 인스턴트 식품 참 어떤 성장에 있어서 성조숙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로 많이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이 많이 나갈 때, 비만할 때도 처음에는 큰 것 같지만 나중에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잠잘 때 막 차가운 곳으로 돌아다니고 머리에 식은땀이 많이 잠잘 때 난다든가 이런 애들도 성장에 대해서 많은 안 좋은 요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라든가 천식 비염 이런 만성 질환이 있을 때 성장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많이 뺏기기 때문에 키가 안 크고 성조식이 올 수 있고 특히 아토피 같은 경우는 잠을 잘 때 잠을 깊은 숙면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키에 대해서 나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움직이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냥 TV나 봤었고 운동을 안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고 성 호르몬이 빨리 나오는 조건을 가지고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 갈등이 많을 때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부부간에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집안이 화목하지 못할 때 항상 그럽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내가 지금 현재 엄마 아빠가 따라 살지만 빨리 이 집 구석 내가 빨리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잠재적인 상황에 있어서 키가 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목한 가정을 이뤘을 때 아이들이 많이 어떤 키 성장에 대해서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조수하다. 이럴 때도 얘들이 사춘기가 빨라지고 성장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콧수염이라든가 음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나는 성조숙 진행이 보일 때 이럴 때도 앞으로 이 아들이 키 크는 데에서 많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미리미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얘들이 엄마들이 아들들 한 3, 4학년, 5, 6학년 애들이 낮에 목욕을 하고 그냥 꼬치를 덜레덜레 하고 댕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목욕한다고 해서 같이 내가 하는 목욕탕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럴 때는 아마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아이들을 성장치료를 한다고 해서 키가 크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씨는 못 속인다느니 엄마 아빠가 작으면 키가 못 크고 키는 팔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키 크는 것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정보를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깨가고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한 것이 저희가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송어라는 물고기 알 겁니다. 송어라는 물고기는 연어처럼 바다에서 커서 강에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가서 커옵니다. 근데 어떤 송어 부화되는 알들은 바다로 못 가고 하천, 산천 그런 계곡에서 큽니다. 그 개아들을 이름을 산천어라고 부릅니다. 민물에서 크는 송어를. 근데 바다까지 갔다 자란 송어는 60에서 70cm 이상 키가 큽니다. 몸무게가 크고. 근데 산천어는 20에서 30cm밖에 안 됩니다. 결국 똑같은 알에서 부화됐지만은 바다에서 크느냐 강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그 키가 상당히 그 크기가 변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것들이 인정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1592년 임진왜란 때 자료를 보면은
남자 키가 152cm 됩니다. 남자들 키가. 그런데 지금 현재 고3들 키가 174cm입니다. 무려 한 4, 500년 동안 20cm 이상 자랐던 겁니다. 또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우리 동일 민족인데도 시기에 따라서 키가 많이 변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한 50년 됐지만은 남북한 청소년 키도 약 7, 8cm 차이 납니다. 50년밖에 안 됐는데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인데 어떤 환경에 따라서 키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키 성장에 대해서 관심만 가져준다면 충분히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고, 어제도 그 자료 중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CEO 있죠. 대기업 총수들 키가 약 30% 이상이 180이 가깝답니다. 우리 평균 신장보다 크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관리를 잘 받는 거죠. 그래서 키가 많이 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작은 자녀가 있다면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키가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키가 팔자다, 키는 뭐 어쩔 수 없다, 유전적인 거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키를 키운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얘들한테 자신감, 꿈 이런 걸 심어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키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키가 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키는 유전적인 요인이 23%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31%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요즘 운동 많이 부족하죠. 운동이 약 20%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 상태라든가 부모의 애정 이런 것들이 약 23% 정도 작용을 해서 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데, 사실 유전적인 요인이 23%인데 나머지 요인이 약 80%, 70% 이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절해주면 키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이라든가 운동, 그 다음에 환경 요인들을 잘 조성만 해준다면 키가 크는데 많이 어떤 좋은 조건들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작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문교부에서 인적자원부에서 학생들 키를 재서 보도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쭉 커왔던 얘들의 키가, 우리나라 키가 오히려 줄어든다. 0.01cm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는 양극화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경제 상황도 빈익빈 부부하듯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애들은 진짜 잘 큽니다. 근데 또 안 큰 애들은 또 징하게 더 안 크죠. 그래서 어떤 그런 요인들이, 큰 애들은 엄마 말 잘 듣고 일찍 자고 불량식품 안 먹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키 큰 음식을 먹고 잘 관리를 해주니까 크는데, 어떤 애들은 엄마 말도 안 듣고 맨 불량식품 안 먹고 어디 가서 패스트푸드나 사 먹고 저녁에 앉아서 컴퓨터나 하고 잠도 안 자고 짜증이나 내고, 이런 경우는 키가 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라는 것은 관리를 잘하면 아주 구체 크지만은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또 많이 안 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이 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마다 2cm 정도 키가 더 컸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2cm 정도 큰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키가 정체기가 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의 가장 큰 요인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사회 상황을 대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료인의 입장으로서 이런 상황들이 빨리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될 때라는 그런 아주 아쉬운 감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나는 고등학교 가서 초병을 했다, 나는 몇 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키가 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초면은 거의 다 크고 맙니다. 그만큼 사춘기가 많이 빨라진 겁니다. 3, 4년 이상 빨라졌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1960년도에는 15살 때 초병이 왔답니다. 여자아이들이. 그런데 요즘은 12살이 안 되고 11살 반쯤에 초병이 옵니다. 심지어는 심한 사람들은 보통 요즘 초병이 애들이 우리 병원에서도 한 500명을 조사해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말부터 6학년 중상까지, 6학년 중반까지 그때 초경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심한 애들은 3학년 때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초경이. 2학년 때 오는, 4학년 때 오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초경이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초경이 빨라진 이유가 뭘까? 많은 어떤 그런 검사를 해본 결과 주로 서구화된 먹거리의 요인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여러가지로 어떤 고지방, 고칼로리의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초경이 빨라지고 또 패스트푸드라든가 인스턴트식품 이런 것들의 음식 섭취 때문에 초경이 빨라지고 있고요. 둘째는 자연환경이 변하죠. 너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에 가까울수록 키가 작습니다. 하지만 적도에서 멀수록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노르웨이라든가 네덜란드, 핀란드 그쪽은 키가 뭐 185, 106개가 되고 저쪽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있는 마사이 쪽 같은 경우도 178cm가 평균 키가 되는데 적도에 가까울수록 키가 작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애들을 키우려면은 춥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춥게. 그리고 춥게 키운다고 해서 계속 추운 것이 아니라 활동할 때는 춥게, 잘 때는 따뜻하게. 이렇게 해야 초경이 늦어지고 사춘기가 길어지면서 키가 많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좀 춥게 키우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생활이 너무 방도 너무 따뜻하고 옛날에는 우리 진짜 추운 곳에서 생활했었는데 방풍도 잘 되고 방안도 잘 되고 그런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 환경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인터넷이라든가 매체가 없을 때는 저 고등학교 때까지도 누가 이렇게 TV 드라마에서 포옹을 하고 뽀뽀라는 장면을 보면 막 고개가 숙여지고 그러는데 요즘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안다 이거죠. 인터넷에서, 잡지에서, 또 주위 환경에서 너무 조기에 성인 문화를 접촉한다는 겁니다. 성인 문화를 너무 빨리 접촉해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애들이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히 성인 문화 쪽으로 너무 접촉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TV, 인터넷 바로 켜면 내가 의지하고 관계없이 막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뜨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현상이고 그걸 통해서 또 돈을 벌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제가 볼 때는 문제성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잠을 못 잡니다. 12시 넘어까지 학원을 있고 심야 학원에 다닌다느니 그런 식으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한참 가야 될 때는 진짜 잠이 가장 큰 부약이고 잠이 가장 키를 크게 하는데 그때 잠을 못 잡니다. 성장으로 보는 10시부터 12시 한 2시, 3시까지가 약 90%, 80% 이상 나오는데 2시 때 잠자는 애들이 있어요. 다 놓쳐버리고. 그러니 키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서울에서 학원 수업을 11시까지 못하게 한다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학원에 그런 밀려서 다시 12시까지로 그랬단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문교부 장관이 된다면은 10시 이전에 이후로는 학원 수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빨리 많이 놀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좀 더 빨리 일어나서 새벽에 한 4시나 5시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나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그런 습관들이 가장 키 크는데 좋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CEO 이야기했지만은 대부분의 CEO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4시, 5시쯤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런 상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런 좋은 조건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재 키가 16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은 키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들들은 열심히 제가 키가 작아서 비교적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 보고 이렇게 아까 어떻게 키웠냐고 키가 작은데 그런 말씀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면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이죠. 애들 공부한다고 학원에 한내 좁은 의자에서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운동 부족. 운동을 많이 할수록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운동했을 때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을 측정해보면 평상시 분보다 25배 이상 더 나옵니다. 운동이 참으로 중요하고 특히 운동은 무릎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지지구 중력과 반대되는 운동이 가장 좋죠.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가 줄넘기죠. 그 다음에 요즘 아파트 생활 많이 하는데 2계단씩 걸어 올라가고 2계단씩 가는 내려오기. 참 좋은
어떤 그런 키 크는 운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부족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벌써부터 학원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가 뭐 유치원생들부터 나타나는 이 스트레스, 이런 상황이 만약 이렇게 키가 안 클 수 있고 여러 가지 성조숙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키 크는 것이 더 이상 안 크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뭔 일이 있어서 미국 LA를 한번 갔었는데 책을 사려고 서점을 가자고 했어요. 그때가 한 6시 넘어서 7시 못 있는데 밥 먹고 택시를 잡았다고 서점을 가자고 하니까 기사가 하는 거니 이 시간에 이런 서점이 어디냐고 6시, 7시도 안 됐는데 다 집에 문 닫히고 갔다고. 그리고 밤 9시만 되면은 깜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서야 이제 뭐 학교 갔다 왔냐, 학원 가거라, 또 여기에서 이리 갔다 밤 9시에 12시에 오고 뭐 그렇게 하고 또 뭐 그때 배고프지 그러고 또 먹이고 자고. 음식을 먹이고 자는 순간 그건 크지 말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인슐린이 나오면서 성장호르몬한테 너는 스톱, 내가 일할 시간이 나고 딱 성장호르몬이 나올 시간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 전 3시간 이내에는 한 번은 위가 비긴 상태에서 잠을 자야 키가 크다 이거죠. 그래야만 이 성장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야만 얘들이 잠을 깊이 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전에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꿈만 꾸고 띵띵 붓고 아침에 입맛도 없고 그러면 몸이 우리 성인들도 성장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성인의 성장호르몬은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몸을 건강하고 노화를 막아주는 작용을 해요. 성인의 성장호르몬은. 그런데 어린애들이 키를 커야 되는데 그 순간 안 나오니까 안 크는 거죠. 그런데 엄마들이 다들 몰라. 먹고 자면 큰지 알고 막 먹입니다.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밥 맛을 그때는 막 배고프니까 막 먹어요.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못 된답니다. 아주 머리하고 저녁에 뭐 몸이 찌뿌둥하고 못 된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특히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못 먹게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뇌에서 기능은 뇌의 에너지는 탄수화물 밖에 없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도 아니고 지방도 아닙니다. 이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을 뇌에서 쓰는데 아침에 여러분들이 당뇨 있으면 알 겁니다. 아침 공복 중해지잖아요. 당뇨 혈당이 가장 떨어질 때. 그런데 아침에 애들이 밥을 안 먹고 학교 간다는 거죠. 나는 공부 열심히 합니다. 아침 안 먹었어도.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실험 데이터가 있었는데 아침을 안 먹고 공부하는 애들 3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시켜서 다 장도 안 좋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침 안 먹고 하는 공부, 그 다음에 아침 먹고 하는 공부 얘들을 한 달 후에 그 시험을 다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기억의 보유력이 밥을 먹고 했을 때 제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시험을 봤는데 밥을 먹고 시험을 봤던 애들이 성적이 제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고 하는 애는 안 했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 못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아들들 보면은 얘들 대학교 시험도 보고 뭐 학교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대부분이 아침 8시부터 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밥을 안 먹는 거보다 하면은 시험 볼 때도 그런 중요한 수능을 볼 때도 뭐 자기가 시험 볼 때도 실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아침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 안 먹는 애들일수록 성격이 예민하고 싸납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서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가 한번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춘기가 빨라지고 이렇게 애들이 성장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많이 안 나온다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기서 제가 공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개를 좀 할까요? 좀 소리가 작네요. 공개를 할까요? 네. 예, 그러면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십시오. 잘 적으십시오. 성장기를 늘리는 방법이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키 키우는 방법이죠. 그래서 첫째, 신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신음식을 먹으면 근육하고 인대가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뼈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음식, 즉 신과일, 식초음식, 익은 김치 이런 신음식을 많이 먹이고요. 두 번째, 씨앗 종류를 많이 먹이십시오.
씨앗에는 여러 가지 뭡니까, 뇌에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틴이라는 성분인데 그런 것들은 콩이라든가 호박씨, 호두, 잣, 그 다음에 아몬드, 들깨 이런 것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접목되지만 또 엄마들은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기억력 감퇴에 아주 좋습니다. 나이 들면 건망증이 생기는데 이런 씨앗 종류를 많이 먹여야 됩니다. 더불어서 육류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요. 육류를 많이 먹으면 사춘기 빨리 온다는데 근데 얘들이 자라는데 육류를 안 먹일 수가 없어요. 먹여야 돼요. 근데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닭고기는 백숙으로 먹는 거 좋습니다. 녹두하고 같이 넣어서 백숙으로 삶아서 그렇게 먹여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닭에 있는 요즘 대부분이 닭이 양계장 닭이고 어떤 그런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 닭들이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항생제 들어있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녹두와 같이 삶으면 그런 것들이 또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해독을 시켜서 백숙으로 삶아 먹이고요. 돼지고기는 참 좋은 성장이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삼겹살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된장물 넣고 수육으로 삶아 먹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의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면 사춘기가 빨라집니다. 근데 엄마들이 우유가 키 큰 음식을 알고 있어요. 진짜 크긴 큽니다. 근데 키 크는 시간을 짧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유를 먹을 때는 반드시 두유 반, 우유 반 섞어서 먹이십시오. 그래서 약 우유 두유 두 잔 정도 섞어서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나눠서 먹이면 아주 좋은 우유는 기를 상승시킵니다. 또 두유는 기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음악의 밸런스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먹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은 춥게 생활하자. 조금은 춥게 생활해야 됩니다. 춥게 생활하는 방법이 하루의 온도 차이를 크게 해야 됩니다. 낮에 생활할 때는 춥게, 밤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그 어떤 내 몸에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웠을 때 상당히 사춘기가 키 큰 시간이 오랫동안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인 문화, 인터넷이라든가 성인 문화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큰다는 것은 두 가지 호르몬을 작용합니다. 하나는 성장 호르몬이 작용하고 하나는 성 호르몬이 작용합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내 몸을 극대화로 커서 잘 키워서 성 호르몬, 종족을 많이 번창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동물, 생물계가 내가 건강하게 커서 많은 종족을 퍼뜨린다. 그래서 건강하게 큰다는 것은 성장 호르몬이고 종족을 퍼뜨린다는 것은 성 호르몬이죠. 이런 관계로 되기 때문에 클 때는 성 호르몬이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너무 빨리 성 호르몬이 관여하면은 키가 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수관 애들, 저 중학교 때도 보면은 중학교 1, 2학년 때 보면은 조금 껄렁껄렁한 애들이 키도 작은 애들이 너 여자 손 잡아봤냐? 뽀뽀해봤냐? 그런 식으로 야기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 호르몬이 빨리 작용하면은 성장 호르몬은 이제 그만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쪽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가져주고 얘들이 이 성 호르몬보다는 어떤 그런 것들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끔 승화, 운동을 시켜준다든가 대화를 많이 한다든가 해야 됩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아빠하고 친한 딸들이 제일 오래 크더라. 사춘기가 늦더라. 엄마하고 친한 아들들이 오랫동안 크더라. 어떤 이성적인 개념보다는 이런 애들 있죠.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아빠랑 친한 애들. 그래서 가정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대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키 큰 운동장에서 가장 쉽고 편하고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줄넘기입니다. 줄넘기를 한 900개에서 1000개 정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도 잘 나오고 특히 무릎 성장판을 자극해주고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접착제도 붙이고 가만히 있어야 붙습니다. 근데 이 성장판도 붙어가는 작용인데 이것을 자꾸 줄넘기라든가 계단을 다니면서 자극을 주면 빨리 안 붙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오래 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임충현 선수라고 옛날에 라면 소녀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라면 먹고 키가 컸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운동을 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8cm 이상 컸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사춘기가 많이 늦어진다. 그래서 무릎에 충격을 많이 줘야 될 것이다. 얘가 흔들어가고 방에 그 다음에 기지개 펴는 거 있죠. 기지개. 우리가 학생들이 기지개를 펴었는데 기지개를 많이 펴야 합니다. 기지개. 기운 기자를 쓰고요. 손가락 지자를 쓰고요. 기지개. 손가락을 열어서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소리죠. 이렇게 우리가 표범이라든가 동물들이 산 나갈 때 한번 쫙 뻗치고 나가잖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키가 많이 크는 겁니다. 이렇게 기지개를 하루에 3, 40개를 꼭 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이 바로 성장 조절입니다. 간단한데 어떤 성장에 대한 그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독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국적불량식품, 색소가 들어있느니, 항생제가 들어있느니, 뭔 이상한 것도 들어있느니, 그런 식품들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많이 우리가 먹게 됩니다. 이걸 해독하는 방법이 첫째가 우리 어렸을 때 녹두빈대떡 있죠? 녹두빈대떡이 해독식품의 제일입니다. 일주일에 주말이면 꼭 녹두 갖다가 감자와 같이 섞어서 갈아서 녹두빈대떡 해주십시오. 거기다가 맛있게 견과류 좀 부숴서 넣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태무겁국. 아빠들이 술 많이 드시고 황태무겁국 이러면 해장하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러듯이 황태도 아주 좋습니다. 황태무겁국도 좋고요.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 해독에 아주 좋습니다. 물을 하루 10컵 이상 마신다 생각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0가지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 적으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드린 소책자 9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잘 벗어나서 적으시라고 벗어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너스 키 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아주 좋은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시간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을 만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애들 키우는 걸로부터 또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을 키울 것인가,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는 또 시간적으로 한계도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아침 몇 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앉아있고 힘드실 것 같아서 또 우리가 다른 좋은 기회가 있다면은 만나 뵙기를 바라고, 질문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또 그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없으십니까? 예. 애기들이요, 서서 춤을 많이 추거든요. 그런 것도 좋아요. 옛날에는 이제 수영이 키 큰 운동 중 하나가 없는데 서서 춤을 추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요즘 애들이 엄마들이 키 크는 운동이 있고 키 안 큰 운동이 있어요. 키 크는 운동은 이렇게 뛴다든가 이렇게 중력을 반해서 손잡발에 자극 주는 것이 키 큰 운동인데 레슬링을 한다든가 역도를 한다든가 키 안 큰다고 해요. 그런 키 큰 운동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애들은 운동이 부족해서 안 크지 무슨 운동도 좋습니다. 하고 나서 기지개만 제대로 키워주면 좋고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레슬링하고 역도하고 그런 거 하면 키 안 큰다고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모처럼 친구들이 집안의 가족들이 만나서 애들끼리 만나면 막 뒹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침대에서 막 뒹굴어요. 그래서 그 소리 났더만 애들이 만나면 서로 레슬링도 하고 뒹굴죠. 그래서 엄마가 가서 이 키 안 크려고 이렇게 레슬링 한다고. 사실은 그때는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무슨 운동도 키 크는 데 다 좋습니다. 태권도도 좋고 유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고 나서 기지개 한번 10번 정도 딱 해주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오랫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